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KC 전력반도체의 대장주죠. 하지만 전력반도체가 시장에서 소외를 많이 받았어요. 바닥 탈출의 신호일까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돈세형도 KC를 좋게 보고 신공장을 준공한다고 하고 그때 저도 매수를 했는데 유상증자를 당하고 속절없이 처절하게 당했습니다. 24년 계엄을 하고 한국시장이 위기가 올 때 어지간한 주식은 손절매하고 하나시스템에 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저는 KC를 손절했다고 생각했는데 운 좋게 살아남았죠. 그때 날리고 하나시스템을 다 전량 매수하는 게 맞았죠.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계좌가 20개가 넘는데 계좌를 찾아보니까 KC가 안 날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손해가 반토막이 난 상태예요. 오늘 상한가 가서도 손해가 반토막. KC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트상은 바닥 탈출 신호가 나왔는데 재무적인 거나 기업의 미래를 볼 때 아직 저는 확실한 신호가 안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차트만 좋은 겁니다. 돈세형이 모든 종목을 손절매를 했는데 운 좋게 살아남은 게 제가 이 계좌에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다산도 조금 남았고 LX세미콘도 일부분 남았고요. 텔랩지수도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최근에 탑하게 올라오죠. 그리고 KC가 있습니다. 56% 마이너스죠. 2,500만 원을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할 생각 없고 한번 차트상 바닥을 찍고 올라가니까 내 운명이라 생각하고 한번 끝까지 가겠습니다. 엔드포스는 이익금만 남긴 건데 손해가 꽤 크죠. 그래도 엔드포스는 저는 수익이 많이 내고 테마주는 너무 길게 가면 이런 큰 손해가 있습니다. 중소형주를 별로 비중을 많이 안 사는 거예요. KC 자동차 반도체 관련주라 몇 년 전 투자 65% 마이너스입니다. 저랑 비슷하게 매수하신 것 같고 동전주라 상편한 뉴스가 있던데 손절을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확신은 없지만 지금의 위치에서는 손절은 안 하시는 게 맞고 그냥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죠. 그렇다고 매수할 게 별로 있진 않지 않습니까? KC를 처음에 매수했던 것처럼 전력 반도체, 자동차 분야가 성장을 한다면 잘하면 성공할 수도 있거든요. 연구를 더 해보니까 가격 경쟁력이며 아직까지 을쌉니다. 주요 납품처, 원청이 막 휘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연구가 부족했고 시대는 변할 수 있으니까 지켜보면서 본전까지는 가야죠 한번. 오늘 1028원 상한가를 갔습니다. 계좌를 깠죠. 아직도 반토막입니다. 그러니 고점에서는 많이 하락을 한 거예요. 제가 비쌀 땐 잘 안 들어가는데 워낙에 많이 하락을 한 겁니다. 시가총액은 2064억, PBR은 0.61배니까 16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아직까지 재무가 좋진 않아요. 외국인은 4%대 갖고 있고요. 대주주 한국전자 홀딩스가 31% 매우 정상이죠. 동사는 비메모리 전력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이 반도체는 가전에도 들어가고 자동차 제조기업에 들어갑니다. 전자용 반도체 비중 확대를 위해 개발을 하고 공장을 새로 졌죠. 저는 공장을 지는 걸 보고 매수를 했는데 공장을 지면서 돈이 모자라서 유상증자를 하고 또 유상증자를 받아주면서 저의 손실은 커졌습니다. 저는 손절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남았습니다. 아직 보유하고 있는 거죠. 매출 구성을 보면 TR이 49%, IC가 28%, 기타가 22%입니다. 수출은 자료가 없어요. 관계사가 두 군데 있는데 반도체 제품 제조를 하는 회사입니다.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2년 2,562억, 23년 2,069억, 24년 2,432억. 왔다 갔다 하죠. 영업이익을 봤더니 23년 마이너스 330억 적자고 24년도 적자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갑사가 휘둘리면 갑질을 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회사예요. 그런 단점을 제가 모르고 투자를 했고요. 아쉽죠? 부채 비율은 그래도 29%니까 매우 빚이 없고요. 좋죠? 유보율은 166%,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돈생이 3년 전 유상증자를 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손실이 더 커졌죠? 배당금은 56원, 20원 주고 작년에는 안 줬어요.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제시한 건 없고 25년 실적을 보니까 매출은 7%대 줄고 영업이익은 더 증가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재무로 볼 때는 희망이 그리 썩 보이진 않아요. 바닥을 찍었다는 냄새가 나야 되는데 실적을 봐서는 아직까지 신호가 안 터지고 있습니다. 차트만 터진 거예요. 전력 반도체 제조를 하는 회사고요. 자동차용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고 가전제품용 전력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잘하면 될 수 있는 분야 같은데 갑질에 많이 당하더라고요. 국내 전력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3%로 합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있죠. 특히나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가 성장을 한다면 같이 동반상승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해외 수출이 30% 된다고 해요. 전력 반도체 사업이 중요한데 미래 반도체죠. 지금까지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연평균 8%대 성장이 예상되고요. 8%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수요는 급증은 아니라 조금씩 증가하죠. 국내 시장이 1조 원 규모라는데 이거 데이터를 믿을 수는 없고, 정부 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분위기죠. 경쟁사가 인피디아 독일이고 ST마이크론 유럽, 오셈이 미국 같은 굴지의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삼류인 것 같아요. 근데 동사가 최고의 단점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에 금도 들어가고 구리도 들어가고 여러 소모자재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소모자재가 단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오르면 고객사에 가격을 청구해야 되는데 가격을 인상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가 나는 겁니다. 물건이 안 팔려서 적자가 아니라 원자재가 비싸지는데 고객사에 청구를 못하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생각을 하는데, 단점이고 앞으로 이게 바뀌지 않으면 곤란해집니다.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출이 나쁜 것보다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원가를 판매 가격에 못 넣는 거예요. 계약 구조에 문제가 있고 협상력의 부족의 원인이죠. 고객사가 하청업체도 상생을 한다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신호는 없고요. 상황이 수익성이 악화가 문제입니다. 고객사 관계가 중요한데 삼성전자, LG전자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반영이 어려워서 적자가 나는데요. 이거를 대기업이 협력회사를 도와준다면 좋은 협력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단점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게 신사업 여러 분야로 확장할 수 있어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로 할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로 할 수 있고 스마트 그리드 솔루션도 할 수 있고요. 데이터 센터 전력 관리도 할 수 있고 확장이 되고 성장이 된다면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갑과 을의 관계가 좀 안 좋은데 갑과 을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역발상으로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신호는 없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고객사에서 가격을 좀 올려주면 되는데 고객사는 인상을 안 시켜줘요. 고객사와 계약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의 전력 반도체 시장은 매우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사와의 갑을 관계를 계약을 잘 푼다면 또 희망이 있을 수도 있죠. 오늘 상한가가 갔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없어요. 확실히 없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업 회사고 전력 반도체가 주 사업이고요. 디스크리트 소자도 만들고 직접 회로도 만듭니다. 반도체 제품에 들어가고요. 자동차, 산업장비, 소비자 전자, 유무선 통신에 이 부품이 쓰입니다. 자동차 전장 분야에 많이 쓰고 전력 제어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현지화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중소기업을 키워줘야 돼요. 단가나 후려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국가가 나서서 이런 중소기업을 좀 보호해 준다면 KD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도체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 힘을 실어준다면 희망이 있을 수도 있죠. 봉사가 좀 위험에 빠진 거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품 가격에 못 올리니까 수익성이 악화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조금씩 개선된다면 희망이 있죠. 유상증자를 당했죠. 저도 당했는데 주주 가치가 희석되죠. 핵심 사업인 전력 반도체가 성장을 한다면 사실 상관은 별로 없는 겁니다. 원자재 금과 구리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원가 부담을 못 시키면서 이 문제가 생기는데 경쟁이 심해서 그러죠. 글로벌 회사들은 또 꽤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회사들의 경쟁 그리고 갑사의 갑질을 어떻게 처리를 한다면 희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희망의 신호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25년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은 5.5%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더 적자가 늘어났고 지속이죠. 당기순이익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바닥을 치고 올라갔지만 긍정적인 재무적인 성적은 좋은 신호가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경기할 필요는 충분히 있죠. 아직 재무적인 거나 여러 뉴스가 희망차게 돌아서진 않았습니다.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상가를 가서 2062억, 24년 매출이 2400억이니까 영업이익이 올라온다면 2000억이니까 반도체 회사치고 싼 편이죠. 영업이익이 적자 났고 25년은 적자가 더 늘어났죠. 이것이 문제고 현재의 가치가 비싼 거죠. 어찌 보면 적자니까요. 근데 숫자로 전환이 된다면 희망이 있을 듯한데 아직까지는 경계를 해야 돼요. 미래 성장 먹거리는 미래 자동차의 전장, 차량 반도체, 전력 제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습니다. 원가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고객사가 좀 까놓고 도와줘야 돼요. 금과 구리가 급등을 하는데요. 이거를 고객사가 알아서 좀 단가를 올려주는 그런 상생의 경영을 한다면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뉴스를 잘 살펴보시고 희망이 보인다면 그때부터 매수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자, 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바닥에서 강력하게 올랐어요. 강력하게 올랐고요. 바닥에서는 한 50% 오른 겁니다. 오늘 상한가 같고요. 주간 차트를 봐서는 엄청 빠진 거죠. 돈세형이 비싸게 사는 사람이 아닌데 아직까지 반토막 아닙니까? 지속적인 하락이 있었고 3년 전에 유상증자도 했어요. 저도 유상증자를 받았는데요. 재작년에 12월 달에 손절매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놓쳤어요. 손절매하고 하나 시스템을 매수하는 게 맞았는데 뭐 그때 정신이 너무 없어서 모든 물량을 손절매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것 같고 보유하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오늘 찾아보니까 제가 K씨가 아직 있더라고요. 제가 계좌가 많다 보니까 핵심 종목만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고 지금도 반토막입니다. 차트상은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신호가 터진 거죠. 차트상은 신호가 터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대형 호재가 숨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 항상 살펴보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고 개선세가 보인다면 지금 싼 거죠. 싼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없습니다. 월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상을 이야기하면 바닥이죠. 바닥에서 요만큼 오른 거예요. 요만큼. 차트상은 적어도 1,400원, 1,500원대까지는 상승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 1,500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그때 가서 고점이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거기서 뭔가 변화에 긍정적인 뉴스가 있다면 전고점을 향해서 날아갈 수도 있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뉴스를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의 뉴스 그리고 지금의 재무를 봐서는 바닥을 찍었다는 긍정적인 뉴스는 없어요. 재무도 없고요. 그래서 차트상만 좋고 기업의 본질은 신호가 없습니다. 수익성 악화가 문제인데 기업이 하는 전력 반도체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공장도 새로 졌고요. 저는 그래도 재무적인 분석에서는 신호가 없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손절매할 생각 없고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 좋으면 좋겠는데 사실 냉철하게 봤을 때 아직까지 좋은 재무나 좋은 뉴스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재무나 뉴스를 검색하면서 희망을 찾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차트상은 바닥의 신호가 터지는 건 맞습니다. 결론을 저도 갖고 있는데 시원하게 답변을 못하겠고 어쨌든 긍정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댓글이나 아니면 방송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하고 있고요.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돈세형입니다. 돈세형 멤버십 VIP 가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IP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산상담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주소를 공개하고 전화번호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언제든 오시면 되고요. 방문 전에 미리 상담할 내용을 메일과 문자로 주신다면 미리 상담을 준비해서 알찬 시간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VIP 고객들에게는 자산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돈세형 투자사무실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산상담은 주식 종목 상담도 있고 본인의 계좌 상담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 투자 사업에 대한 상담, 노후 자산관리의 상담도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즐거운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투자 성과에 대한 보고, 미래 투자에 대한 상담을 준비하겠습니다. 멤버십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버십 운영을 결정했고요.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4,000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핵심 전략주 돈세영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